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강사 스킬, 강사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제 이름을 박정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박정용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니고 귀에 탁 들어오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박정용이라는 이름을 만약에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강사라면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증정용이다. 예를 들어서 추석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선물 많이 기대하고 있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추석 선물이 많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추석 선물 세트 보면 항상 가정용, 증정용 이런 말이 써 있는데 제 이름이 바로 박정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예시를 인사말 대신해서 한 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강사들은 항상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PT 화면에도 이제 같이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우리는 강사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린 시절에 강사님들을 어디서 처음 만났냐면 선생님들로 처음 만납니다. 수업 현장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을 통해서 되게 선생님이라고 통칭하는 분들부터 강사 모델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체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강사하면, 내가 만약에 강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그러면 선생 이퀄 그럼 선생은 뭐지? 가르치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전달하는 쪽에다가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전달은 맞지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강사는 맞죠.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의 생각에 딱 빠져버리게 되면 자기 위주로 말을 전하는 스킬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박정용입니다 라고 전달하는 것도 정보를 준 것 같지만 실제로 학습자나 수강생, 청강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제대로 그 박정용이라는 정보와 데이터가 잘 전달됐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 전달될까? 라고 고민한다는 거죠. 저는 예를 든 게, 저의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제 이름을 좀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싶다면 오늘 가정용, 가정을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남자, 가정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뭔가 좋은 정보와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는 증정용 세트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농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강의 때 해요. 하는데 가정용, 증정용만 기억하고 박정용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바가지를 증정해드린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사말 대신 첫 우리 PT에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 말보다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뒤집어서 더 학습자나 수강생들한테 잘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들을 때, 그분들이 내 자료를 볼 때는 과연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상대방의 입장, 요거를 네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되죠? 지피지기가 되는 거고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 자, 지금도 또 스킬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전달할 때,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사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풀어 설명하니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실제 강의할 때 이렇게 하지 않죠. 딱딱 정돈된 걸 가지고 전달을 탁탁탁 치게 되고 수강생들하고 티키타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네 글자라고 이렇게 손 모양을 만들었고 역지사지, 지피지기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운율을 맞춰서 뭔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예시를 들거나 재밌는 말로 운율을 맞춰주는 게 전달력에 도움이 됩니다. 지피지기, 역지사지. 그리고 이게 실제 만약에 수강 현장이라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면서 지피지기, 역지사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박수도 쳐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송대관 노래 중에 네 박자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글자로 잘라지는 말들은 박수치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네 박자니까요. 이 뽕필이 아니겠습니까? 뽕필. 그래가지고 한 글자씩 한번 잘라보면요. 역지, 사지, 역지, 사지, 역지사지. 근데 나 뭐하고 있는 건가 지금? 혼자서 참 강사 인생에서 재밌는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도 쓰고 있고 예쁘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 같이 함께 박수를 쳐보면서 긴장감을 풀고 해야겠죠. 왜 그럴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빨리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움직이거나 웃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강사는 뭐 웃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게 본질은 아닌데 왜 웃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을 빨리 열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웃음이에요. 그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만히 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물론 파워포인트 같은 PT 자료도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움직인다든지 그 다음에 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역지 사지 자, 두 글자 역지 사지 자, 여러분들하고 박수 치면서 한번 강의 시작해 봤는데 역지사지가 무슨 뜻이죠?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뒤에 나오지만 자료에 여러분들 미리 보내드렸습니다만 도입 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지 말고 저는 오늘 좀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해설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일반 현장에서는 이것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끝나는데요. 이것을 워밍업 기법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처음에 빨리빨리 시작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처음에 치고 들어가잖아요. 스팟이라고도 합니다. 스팟 기법이라고도 하고 강사들마다 처음에 도입을 얼마나 인상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강의를 좀 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초반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인상적으로 내 강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 그냥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농담을 하는 것보다는 내 강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 도입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PT로 돌아가시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뭐 유명한 칼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도 교육 심리나 학습 심리가 있으니까요. 얘기한 부분이 우리는 학습자나 배우는 사람들의 학습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내가 무엇인가를 티칭하고 교수법, 스킬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서로 엮이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분들이 내가 5분을 하든 50분을 하든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주제에 맞춰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주로 이제 강사들이 스타 강사,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들, 뭐 명강사, 뭐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의 또 그분들만 갖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스킬 필요 없어요. 오직 그분, 무슨 장관을 했던 분, 뭐 유엔 사무총장 했던 분의 강의는 스킬이 없고 재미가 없어도 지금 말씀드린 걸 고려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가 브랜드고 그분들이 와서 잔잔하게 졸리게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안 졸리죠. 왜냐하면 이미 마음을 열고 왔고 팬심이 있잖아요. 이미 그분의 얼굴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고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이 잔잔하게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굉장히 고급 정보겠죠. 그 자체가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스타 강사 같은 분들도 명강사 같은 분들 중에는 사실은 지금 앞에 말한 것 같은 명사 특강은 아니더라도 강의 스킬이면 스킬, 컨텐츠, 내용이 거의 그 분야의 완벽에 가까운 분들이 있죠. 사실 여담이지만 그런 분들은 뒤에 3명, 5명, 10명의 전문 그 기업이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기업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단가원 강사들도 혼자 강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뒤에 다 서포트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함께 컨텐츠를 짜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강의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강사지만 너무 멋있었어요. 그분 정말 이래서 유명하구나. 명불허전 이런 생각했는데 다른 데 가서 들었더니 똑같은 얘기야. 농담 하나도 안 틀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었더니 똑같은 얘기야. 진짜 3분 50초에 하는 농담까지 똑같아. 근데 그거는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강사를 하거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그 파트의 강사들은 그것이 하나의 상품이고 팀으로 짜서 브랜드를 한 거기 때문에 상품은 품질이 균질해야 되죠. 균등해야 되죠.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좀 누가 보면 앵무새 같다고 생각하고 그 강의 더 너무 유명하고 좋았는데 한 3번, 4번 들으니까 똑같더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가까운 강의 전문 강사라고 하는 파트가 있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주로 출강을 하거나 뭐 책을 내고 온라인 강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프로페셔널하게 사실은 직업으로 하시는 1인 기업들의 강사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분들이 서로 모여서 또 협동조합을 이루거나 또 교육회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강사분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동네 강사,
뭐 그게 강의료가 3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동네에서부터 자원봉사로 하시거나 취미로 시작하시거나 또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강사의 꿈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동네에서 요리를 좀 잘한다고 그래서 주부님들 세 분 앉혀놓고 뭐 알려주다 보니까 강사라는 말을 듣게 되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또 강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강사시고 또 아니면 어떤 강사를 꿈꾸시나요? 여전히 어색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강사의 뭐 급이 있다 이게 아니라 다 자기만의 영역과 역할이 있는 거고 분야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꺼내드린 이유가 너무 콘텐츠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고 차별성이죠. 개발하셔야죠. 또 자기의 경험담에서 나오는 강의도 있고 자료를 잘 서머리해서 전달하는 전달력이 뛰어난 강사도 있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즉 강의는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이 강의로서 또 컨텐츠로서 바로 자격 이외에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자격과 역량을 모두 갖춘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격을 70점이라면 아니면 역량은 좀 60점일 수도 있고 그렇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아마도 좋은 강사의 길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장을 열고 좀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 해설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중간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가 준비한 PT 막 며칠 밤 새는 거 다 알아요 저도. 나 혼자만 막 PT 순서 바꾸느라고 하룻밤 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를 한 번씩 생각해보자. 이걸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볼 건가?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제스처도 나오고 내가 여기다 이런 영상을 넣어볼까? 영상은 그럼 길면 될까요? 보는 사람이 생각해보면 짧게 내가 농담을 어떤 걸 해볼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짧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예시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네, 다음 장으로 한번 또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진을 이렇게 그 말을 사진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 강사들의 어떤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 컨텐츠들은 그 청중들에게 결국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여기는 거창하게 써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스스로 만든 강의일 경우에는 스스로 아니면 기관에서 의뢰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들이 얘기해주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번에 이걸 통해서 1시간, 2시간 아니면 2시간씩 뭐 5번 끝내 맨 마지막에 얻어야 될 성과가 뭐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재밌으면 된다. 어떤 경우에는 뭔가 이쪽 분야에 대한 정보만 얻으면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분들이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소양을 쌓으면 된다. 거기에 맞춰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 제시한 목표가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너무 넘어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강사의 스킬로 제목을 잡아서 저한테 왔지만 강사의 스킬의 모든 것을 다 1시간, 2시간 안에 전달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앞뒤가 안 맞겠죠. 그 대신 그분들한테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목표는 여기고 또 수강생들은 이런 특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처음에 와가지고 약간 조사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실제로는 어떤 기관에서 의뢰한 강의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인력동원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3분은 진짜 우등생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래? 강사? 뭐 프레젠테이션? 엑셀? 오늘 그래, 관심 있으니까 한번 드러나 볼까? 그럼 그걸 처음에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서 수위를 조절해 줄 수 있죠. 처음 기획할 때부터 그렇게 조절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쓴 기법은 이번에 강의 자료는 좀 과하게 많이 제시를 해서 사전에 미리 기관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요구하시기도 했고요. 우리 청춘정과장에서 먼저 이 수업을 또 나중에 보든 실시간으로 보든 보실 분들한테 좀 주고 싶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이 안에서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그 부분에서 아마 10분의 1도 오늘 아마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춰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 주어진 목표는 비대면 상황에서 강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섞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PT에는 이제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우리 수강생분이 찍어주신 사진인데요.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찍든 아니면 수강생한테 좀 부탁을 하든 자신이 강의하는 모습을 영상이나 요즘 스마트폰 다 좋으니까 아니면 사진으로 많이 기록에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강의에 대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수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강의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자신의 SNS나 유튜브에 공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계속 누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본인들이 보는 것도 좋고 그래요. 저도 사실은 고백을 하자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제나 제 강의를 보면은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나는 그냥 똑바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꼭 이렇게 들고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하든 강의를 하든 사실은 좀 이래 했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죠. 제 콧구멍을 보고 싶은 건 아니시니까. 그래서 가수들도 자신의 모양을 이렇게 잘 만들듯이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나를 앉아서 보거나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고개를 좀 사실은 이렇게 해줘야 그림이 예쁘게 나온다는 거죠. 또 예전부터 온라인 특강 같은 경우에는 녹화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이 블루스크린 앞에서 하잖아요. 그럼 뭐 어색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영상을 찍었을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고개를 이쪽으로 하고 할 때도 있고 좀 특별한 어떤 자신만의 버릇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는 의미도 있고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특히 젊은 강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계속 뭔가 자료를 누적하고 SNS로 지금 활동하시는 근황을 홍보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공개의 정도는 조절하되 막상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강의하는 모습을 찍은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기본 심화 대중 말하기 형태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누군가 앞에서 결국에는 앉아서 하는 강의는 드물고요. 결국 강사를 우리끼리 정의하자면 누군가의 앞에 서서 결국은 핵심적인 건 말이에요. 모으니 흐리니 그러잖아요. 말빨 좋은 사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 앞에 서서 누군가들의 앞에 서서 말로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시각적인 정보도 중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자료에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끼리 아주 편하게 보자면 동료의식을 가지고 오늘 제가 강의를 한다면 결국에는 말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말의 피치와 또 말의 중간에 휴지라고 하죠. 저는 오늘 말의 피치가 되게 빠르고 잘 안 쉬고 있습니다만 말을 하면서 중간에 잠깐씩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문답법이나 서리법을 쓰게 되는데 지나치게 수강생들한테 자꾸 질문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정말 답을 요구하는 것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역시 이것도 나만의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강생분들의 심리 상태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 이렇게 딱 있으면 우리끼리 편하게 하는 말로 처음에 5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다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주로 앞에 앉아있는 분들 몇 분이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인 분이잖아요. 그 중에 처음에 들어가서 하나의 팁이 있다면 강의 전에 5분 전에 가서 PT 자료 이렇게 좀 검토하고 강의 환경에서 이 노트북이나 파일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내 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앞에 있는 몇 분들 딱 봐요, 분위기를. 근데 요분이 조금 나보고 웃어. 요분들이 조금은 좀 이렇게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뭐 강사님 유명하시다 해서 왔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스킨십을 해놓으면 좋죠. 해놓으면 나중에 강의하시다가 중간에 농담을 던질 때나 질문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요즘 날씨도 이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거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여러분 과연 강사 스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앞에 있는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강의 스킬은 과연 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압박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비슷한 스킬을 쓰실 경우에는 북치고 장구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의 스킬은 어떤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말빨이 아닌가 생각할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기법을 쓰실 경우에는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손을 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현재 강의하고 계신 분들 있나요? 네. 많으시네요. 주로 1년 차다. 네. 3년 차다. 네. 3년 차 이하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럼 아예 오늘 그냥 끌려왔다. 네, 그러면 여기 5분 계십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강사를 뭐 한 20년 했지만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꼭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한 3가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능수능란하고.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게 바로 뭐가 되죠? 대중 말하기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체계적으로 도입을 짜고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읊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면서 연습하는 거죠. 어쨌거나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강사학교를 다니고 뭐 대학원을 나오시고 해도 결국에는 작은 무대에서부터 경험이 많이 쌓여야지 이게 좀 능글맞아져요. 여유가 생기고. 그 부분은 경험치지만 원론적으로 기본과 심화는 어떻게 할지 했지만 제가 밑에 쓴 것처럼 대중 말하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강사는 요즘 스타일로 봤을 때는 MC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방식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간 유재석이 마음에 드시면 유재석 스타일로, 아니면 강호동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면 강호동 스타일로, 뭐 서장훈 씨도 있고 뭐 안정환 씨도 있고, 전문 MC나 아나운서보다는 좀 연예인이었는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MC분들, 그분들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저처럼 카메라만 보고 얘기하는 진행도 있고, 아니면 청중을 앞에 앉혀놓고 하는 진행도 있고, 그분들하고 똑같은 발화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은 다르지만 오히려 처음에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무조건 선생님이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티칭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실제 현장에서는 다소 MC하고 가깝다. 그렇다고 요거는 좀 경계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사 스킬을 알려드릴 박정용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좀 주세요. 네, 요거는 행사 진행 MC인데 요거는 수백 명을 놓고 행사를 진행하시는 MC분들의 또 스킬이에요. 근데 이게 좀 평소에는 어색해 보이죠. 하지만 수없이 많은 청중들을 그 시끄러운 야외 상황에서 집중시켜가지고 할 때는 이런 말투를 또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성혜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전국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근데 그걸 평소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식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또 뭐 코미디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상황이지만 대화보다는 대중 말하기 형태가 되고, 단순한 연설 스피치나 웅변조는 좀 어색하고 딱딱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아나운서틱하게만 하시게 되면 정보 전달자가 되게 되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험을, 작은 경험부터 키우셔서, 그러니까 작은 무대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무료 강의라도, 아니면 우리가 동아리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시더라도 3명 앉혀놓고라도 서서 해야 돼요. 서서 말하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강의는 특별한 경우죠. 서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단. 한층 올라가는 거죠.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부분에 대한 특수한 대중 말하기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사람들한테 점점 전달력을 늘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정리 좀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저희가 30분 동안 달려왔는데 오늘 해설조라서 좀 말도 많고 피치도 빠르고 정리조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강사 희망자시거나 강사시니까 이렇게 되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일부 순서를 제 스스로 쉬는 시간은 아닙니다. 아직 일부 순서를 정리하면, 아까 첫 번째 제가 칼 로저스의 그림을 띄우면서 뭐를 얘기했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되도록이면 역지사지, 집비지기 해보면서 한번 자료도 만들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자. 두 번째는요, 역시 연결되는 선에서 MC 얘기를 꺼냈죠. MC 얘기를 꺼내면서 어쩌면 우리는 요즘은 또 뭐 퍼실리테이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유사해요. 일단 우리가 더 쉬운 말로 MC 같은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는 개콘도 사라지고 전부 예능에 있는 프로가 더 웃기잖아요. 그만큼 예능이 대세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능의 MC들이 생각하면서 너무 행사 진행 톤은 아니더라도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연설적으로 가시거나 강사 쪽으로 가시기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호흡하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강의해야 될 전달 내용은 좀 짧게 가고 오히려 호흡하는 모습으로. 하지만 주의사항은 뭐라고 했죠? 너무 지나치게 질문을 던지거나 맞았네요, 틀렸네요, 박수 주세요, 그러고 잘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핀잔을 주고 사람들을 갖고 노는 거는 예전엔 잘 먹혔어요. 근데 요즘은 다들 그냥 쉽게 말할게요, 편하게. 제가 하는 말에 좀 센 말들이 있는데 강사들은 좀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다들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습니다. 요즘은 미디어나 뉴스나 뭐 SNS를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많이 또 알아요. 그리고 비교할 대상이 많아졌어요. 동네 강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네에서 강의를 들어도 텔레비에서 명강사와 스타 강사를 수없이 봅니다.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나름 그런 무서운 분들을 앉혀놓고 내가 좀 잔재주를 부린다고 해서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전달 스킬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가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 정리한다고 했죠? 이 세 번째 파트가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테스. 혼자 하니까 재밌네요. 지테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테스. 유지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테스. 유지태 멋있잖아요. 자, 유지태가 강단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 유지태한테 물어봤습니다. 강의 스킬의 핵심이 뭡니까? 지테스입니다. 에이, 자기 이름 갖고 장난치네. 아닙니다. 제 이름의 지자는 역시 그래도 강의는 컨텐츠와 내용이 있어야죠. 저 처음에 강사할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강의 너무 잘하세요. 말 너무 잘하세요. 재밌어요. 근데 사람들이 댓글이나 그 수강생들이 마지막에 만족도를 쓰잖아요. 거기 보면은 너무 재밌고 강의 잘하시고 뭐 센스 있으시고 위트 있으시고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스킬이 뛰어나서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것처럼 자꾸 중간중간에 정리를 했어요. 쉬는 시간 전후나 또 쉬는 시간 끝나고 나면 자, 오늘 1시간 동안 앞에 했던 내용 이제 우리 10분 쉬었는데요. 이제 나머지 30분 할 텐데 1시간 동안 제일 핵심적인 말이 뭐였죠? 맞아요. 지피지기 나왔고, 그쵸. 우리 너무 강사처럼 하지 말고 MC처럼 하자고 그랬고, 지금 반복 점칭하고 있는 거죠. 자꾸 새로운 내용을 장표에다가 늘어뜨려 놓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수강생 입장에서는 오늘 가져갈 게 1개에서 3개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10개 가져갈 사람, 강사가 10개 준비했는데 10개 가져갈 사람은 이미 그쪽에 소양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스스로 어디 가서 강의를 들어도 라디오 강의를 들어도 스스로 알아낼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학습자들이 있겠죠. 학습 능력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수선하잖아요. 결국에는 1개나 3개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내용들을 반복 점칭해 나가는 PT 구성이나 도입 부분, 심화 부분, 마무리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끝나고 나시면 그럴 거예요. 남는 건 있는데 결국에는 몇 개예요. 결국에는 요즘 강사는 MC란 얘기네. 그럼 예능 프로 많이 보면 도움이 되나? 이렇게. 어쩌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그걸 수도 있어요. 힘 빼고 너무 강사 무서워하지 말고 그 대신 작은 무대에서부터 무료 강의라도 자꾸 늘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자꾸 말하는 경험 만들고 찍어보고 또 홍보하고 그러면서 좋은 기회가 오거든 그 기회에서 그게 3만원짜리 강의라도 30만원, 300만원짜리처럼 준비해서 밤을 새고 준비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또 보는 사람들이 다음에 이 강의도 와주세요. 요번에 여기 강의 들어보니까 한번 초대해드려야겠네요. 근데 강의료가 비싸신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강사가 될 수 있는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오늘 말하는 컨셉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작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조금씩 나눔을 통해서 강사가 되는 법. 청춘정거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청춘정거장은 청년들이 서구청에서 운영하잖아요.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식으로 청년 강사님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몇 년을 준비해도 무대에 설 수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을 못 해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너무 막 하겠죠? 막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명강사라고 떠들고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두, 여러분들은 청춘연구원장 회원이니까 여기 들어와 계시겠지만, 이런 데를 활용해야 돼요. 이게 이른바 플랫폼이잖아요. 이런 플랫폼에 오늘 와보니까 여기 지금 스튜디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예, 큰 모니터 4개 연결했지요. 여기 앞에 PT는 뭐 당연히 있는 거지만, 지금 저 카메라 돌리고 있는데, 저 카메라 자체가 방송국 카메라에다가 옆에, 아이고, 뭐, 지금, 이런 곳에서, 뭐 한번 제가 팁을 드려볼까요? 여기 팀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저번에 강의 잘 들었는데, 라고 거짓말하고, 저도 한번 거기 서가지고 한번 제 강의 한번 연습해보면 안 돼요? 예, 뭐 제 스마트폰으로 하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그냥 안 찍어도 되니까, 앞에 서서,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구 앞에 서서, 예, 말하는 연습이 기본 아니겠느냐? 원론적으로 교과적으로 말하면, 예, 결국에는 컨텐츠의 싸움이고, 차별성의 싸움이고, 또 스킬도 있겠지만, 키보드, 시작은 그렇지 않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같이 연습하시면서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G테스트입니다. G테스트. 예, 바로 지식과, 그 다음에 태도는 오늘 제가 앞부분에 많이 말씀을 30분 동안 드린 것 같아요. 역지사지와 지피지기의 마음으로 태도를 가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스킬은 오늘 제목은 스킬이지만 그 강의력은 사실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리 연습을 해도 혼자서 사람들 앞에 서면 다르니까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지식, 태도, 스킬 중에 여러분들은 뭐부터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태자가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눈에 아마도 태도는 자신 있다. 나는 마음은, 나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나 사실은 좀 잘한다. 오늘 강의는 뭐 참고 삼아 듣고 있지만 나 원래 좀 그래도 몇 년 활동했다. 그런 분들은 아무튼 이 태도는 자신 있으면 그럼 뭐가 있으면 돼요? 내가 나만의 컨텐츠는 뭐가 있는가? 제일 그 좋은 컨텐츠는 사실은 원래 일반적인 강의 환경에서는 그분만의 독특한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스타 강사 중에 짜장면 배달부가 강의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토스트 장사 하시던 분이 강사하시고 이런 분들 강의료가 스타 강사급이 되죠. 그 이유가 그분만 했던 독특한 경험이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PT도 없어요. 강의 스킬도 없고 강의 안 해봤으니까 뭐 그런 분들이 유명해지면 나중에 뭐 대학원 가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비슷한 경험한 사람도 드물지만 비슷한 경험한 사람이 몇 명 있다 하더라도 말재주가 좀 타고났다든지 오랫동안 영업이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말하는 건 자신이 있었다든지 그러다 보면 점점 유명해지고 재밌다는 말이 들리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분석을 하고 뭐 평론이 있고 비평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영화 보고 왔다 그러면 야 그거 어때? 재밌어? 부터 물어보죠. 야, 컨티가 어때? 스토리는? 캐릭터는 살아있니? 또 심파적으로 간 건 아니고?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강의를 접할 때도 우리가 말고 우리한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재미는 장난친다거나 코미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재미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챙겨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G테스트입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미 태도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면 바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해보니까 역시 말재주가 좀 없다. 말을 버벅거린다. 내가 여전히 뭔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부터 하겠죠? 검색했고 다른 강사님들 강사 자료 좀 다운받아서 봤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참 좀 딸린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용기를 드릴게요. 앞에도 얘기했죠? 한 3가지만 주자. 오늘 이 강의 목적에 맞춰서 1시간 동안 한다면 이분들한테 3가지만 주자. 사실 뭐 테드라든지 뭐 세바시 같은 거 보시게 되면 15분, 20분 안에 진짜로 이 사람들이 1시간 할 내용들을 압축해서 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분들은 뭐 전문 강사도 있지만 전문 강사가 아니라도 강의를 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역시 내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오늘 저처럼 이렇게 뭐 1시간 반 강의하는 것보다 그렇게 짧게 연작으로 하거나 짧게 한두 가지만 핵심으로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뭐 PT 만드느라고 며칠을 세고 막 200장씩 만들어서 가져가고 그랬습니다만 오히려 요즘은 그런 면에서는 더 쉬워진 게 아닌가. 오히려 진입은 더 쉬워진 게 아닌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한 5장 정도의 핵심적인 그 내용들만 만든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나 소설을 봤을 때 사실은 시가 더 쓰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졌다고 해서 이게 압축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분량이 짧아지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진입장벽은 나아졌지만 의외로 내공이나 깊이는 더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수강 대상이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뭐 현재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설정하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태도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내가 가르친다는 입장보다는 많이가 아니라 PT가 10장이면 10장에 전부 다 새로운 내용을 막 나열하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한 3가지 정도의 소재와 주제를 어떻게 반복 점층해서 전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더 고민을 많이 하시면 창의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좀 작은 경험이라도 의미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풀어가시거나 에피소드를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인데 내가 만약 영상 장비에 대한 강의를 한다 그랬을 때 영상에서는 이거 3가지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더니 결국에는 유튜브에서 5분, 10분 단위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런 맥락에서는 이제 강사네요. 그죠? 네. 요즘이 그런 강의 환경이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2시간 강의하라고 그러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2시간 강의했던 분들이 유튜브 시대가 와가지고 잘라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5분씩, 10분씩, 15분씩 잘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더 수강생들한테는 반응이 좋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원 수준의 강의 컨텐츠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럼 듣는 사람이 전부 대학원 수준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뒤에 예시가 나옵니다만 내가 오늘 경제 강의를 한다. 경제 강의를 내가 어떻게 해요?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이코노미지에 내가 지금 뭐 기자도 아니고 아니 100억 부자도 아닌데 근데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말한 맥락에서 보자면 유재석은 경제 프로의 MC를 볼 수 있나요? 만약에 이분이 유튜버나 강사가 특별한 경제에 대한 경험을 했는데 실패담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이 사람도 한 20억 벌었어. 1000만 원 해가지고. 자기 할 수 있겠죠? 자격과 역량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지만 저 렌즈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 강의? 나 경제학과도 안 나왔는데 나 국문과 나왔는데 나 그리고 용돈도 지금 받아 쓰는데 돈도 없는데 하지만 나는 부자의 꿈이 있는데 그래서 난 사실 지금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성이 있는 건 난 태도는 좋으니까 나의 컨텐츠 지식 면에서는 그래도 내가 그러고 보니까 경제책을 한 10권 읽었네. 그랬더니 그 책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3개는 있더라. 1번 예를 들면 용돈관리부터 시작하라. 2번 투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3번 하지만 투자는 묻지마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강의 제목을 소제목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준비해서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소 자격은 의심할 수 있지만 역량 부분에서는 의외로도 효과적이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 주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자, 또 다음 거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잠깐 쉴 건데 이제 쉬기 전에 한번 지금까지 제가 이미지 위주로 풀어냈던 것들을 한번 이제는 텍스트로 이거는 이제 설명한다기보다 여러분들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서 몇 장을 갖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혹시 말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빠졌던 내용들은 지금처럼 약간 서머리식으로 중간에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강의 대상 나왔었죠. 대상에 따라 강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스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중이죠? 나의 말재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거기에 따라서 아니면 일반 성인이냐 주부들이냐 아니면 성인들 남자들이냐 뭐 옛날에 강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뭐 군인, 교사 선생님들, 군인분들, 대기업 임원분들 이런 분들 앉혀놓고 강의할 때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인원이 많아요. 그런 강의 장소는 특이하게도 항상 이렇게 집단이나 회사나 기관에서 강사를 부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이러고 봐요. 이게 가서 먼저 이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그냥 그럴 때 좀 철판 깔아야 돼요. 딱 깔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럴 때는 이럴 수도 있겠죠. 흔히 많은 전문 강사들이 특히 예전에는 하나의 그 모험 답안으로 맨 처음에 자기가 자전거 타는 사진이나 마라톤 하는 사진 같은 거 하나 넣고 여기에다가 자기 이력이나 스펙을 써요. 그래서 사람한테 먼저 내가 자격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 만났으니까. 텔레비전 안 나왔는데 처음 만났거든.
처음 만나도 텔레비 나온 사람은 상관없지만, 아니면 처음에 사회자가 소개해 주시죠. 오늘 굉장히 어려우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게 옛날에 가수 소개할 때 똑같아요. 가수 소개할 때 지금 방금 동남아 순회공연을 마치고 온 이게 상영부잖아요. 강사들 소개할 때는 되게 쑥스러워요. 자, 오늘 되게 바쁘시고 유명하시고 어려우신 분을 힘들게 모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큰 박수가 필요한데요. 잠깐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무슨 대학교 뭐이시며 무슨 교수이시며 현재 저서는 뭐가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일단 자격 요건을 알려주는 행사들을 했었죠. 강사들도 PT에서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누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소리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역시 선생님들이라 그러신지 아주 호응이 뜨겁네요. 방금 여기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산전수전, 공중전, 생화학전을 걷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되게 반갑고요. 오늘 제가 드릴 강의의 주제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이제 스팟이나 워밍업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주 표준 모델이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이게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처럼, 노 메이크업처럼 좀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텔레비에 나온 적이 없으면 내가 자격과 실력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나 처음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핵심은 잘난 체나 더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누구의 스킬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의뢰가 들어오거나 여러분들이 강의를 기획하실 때는 오늘 누구한테 강의하는지가 첫 질문이에요. 그 매니저들한테. 어떤 분들인가요? 청년이신가요? 그래요? 요 주제로 요분들은 주로 어떤 경험이 있나요? 그거를 이제 매니저들이 알려줘야 돼요. 네. 대상에 따라서. 대표님 오늘 저 창업 강의인데요. 창업 강의 너무 어려워요. 창업 무거워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창업 강의인데 오늘 오시는 분들이 대학교 창업 동아리예요. 그럼 창업 등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창업 특강입니다. 예, 어떤 건가요? 그랬더니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강사 저기 우리 대상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했더니 네, 저기요 링크 사업단의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문제죠. 그분들이 이미 다 알잖아요. 어설프게 잘난 체 했다가는 정보 전달했다가는 아예 그분들이 모를 만한 정보.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창업의 1번, 2번, A부터 Z까지 강의하는 강의는 의미가 없죠. 그분들한테 중요한 건 한 3가지 팁만 드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소양을 쌓게 해주고 그 대상에 맞춰서 1시간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창업의 A부터 Z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창업 A부터 Z까지입니다. 해서 먼저 창업 처음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네, 삼형제가 있는 거 아시죠? 자금이 있어야 되고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아이템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아이템 발상 훈련부터 한번 해보셔야 될 텐데요. 오늘 이 자리는 특강 자리이기 때문에 실습을 할 수는 없지만 또 불러주시면 제가 또 와서 해드리겠습니다만 아이템 발상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훑어주는 게 또 중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기획하시거나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그 제목 자체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바로 대상을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경제특강 할 수 있나요? 우리 강사들은요 오디오와 비디오입니다. 그죠? 그럼 카세트 테이프는요, 컨텐츠는요 갈아 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피커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갈아 낄 수 있어요. 단 그 갈아 낀 비디오나 그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에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상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3학년한테는 경제 강의를 할 수가 있다. 네. 그 대신 특이한 경험이 뭐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다르게 용돈을 일찍부터 받아왔다. 그거로 한번 애들한테 어필해 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화폐의 종류란 한국은행은 경제의 3주체, 정보기업, 가계 이런 얘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이 강의 자체의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강의 목적, 대상하고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필요한 강의 주제와 목록을 뽑고 우선순위를 반드시 뽑아서 요약해 주시고요. 강의하는 파워포인트를 주로 사용하게 되죠. 파워포인트에는 여백의 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안에는 사실은 너무 현란한 애니메이션 효과는 주지 마세요. 모범 답안을 말씀드릴게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최소화하거나 쓰지 않는 게 좋고, 디자인에 신경 쓰지 말고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쓰되 글자 포인트는 30이 넘어야 된다. 그리고 제목과 내용을 봤을 때 제목은 고딕체 계열이고 본문은 명조체 계열인데 예쁜 글씨체는 맑은 고딕 정도가 끝이다. 거기에서 뭐 함세론, 뭐 초롱이체 이런 거 쓰시게 되면 실제로 강의 현장에 자기 노트북을 들고 가서 꽂아서 하실지 않은 한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다 깨진다. 그러면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서체 깔고 뭐 하고. 그 매니저가 되게 싫어하겠죠. 이 서체 미리 깔아주세요.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가가지고 다 준비해 놨는데 죄송한데 제 노트북 꽂아서 하면 안 될까요? 좋아하겠나요? 여기 매니저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면 아주 어수선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강의 저도 보세요. 그냥 흰바탕에 검은 글씨잖아요. 강조점도 주지 않았어요. 이건 자료로 드린 거라서.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한 뭐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아까 한번 좀 쉬어서 가자고 했으니까요. 자, 1, 2, 3, 4, 5단계로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처음에 스팟이나 워밍업 기법으로 주의 집중을 하자. 이건 인사말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좀 더 팁을 드리자면 강의 현장에 일찍 가서 강의 환경을 점검하고 매니저분들이나 관계자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고 앞에 있는 수강생들 중에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살짝 눈을 마주치거나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요. 떠들 때 어느 그룹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뒤에는 이미 자고 있어.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강의 가보시면 난감하네 이런 노래가 떠올라요. 이거를 의기충천해서 왔는데 가서 딱 앉아있는 순간에 애들이 앞에 어른이 있든 말든 그냥 다리 쫙쫙 벌리고 그냥 뒤에 사발면 먹고 있고 자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바로 내가 기가 죽어요. 걔네가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가 죽어. 난감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기주지 마시고 차라리 그때 어떻게 하자? 그 100명 중에 5명을 보자 이거예요. 주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한테 몇 학년이야? 오늘 여기 뭐 저기 선생님이 강의 있다고 해서 안 나오네. 네 끌려왔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나도 사실 끌려왔어. 이러면서 선생님은 돈 받잖아요. 영악한 것. 속으로만 해야 돼요. 그런 말은. 그렇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 바둑값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경제 강의인데 우리 친구들이 경제를 많이 알라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강의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래? 그동안 무슨 강의 들었는데? 뭐예요? 맨날 와요. 저희 학교가 경제 시범학교래요. 내가 이거 홈페이지를 보고 좀 정보를 알고 왔는데 여기 비지쿨 학교구만. 창업준비학교구만. 여기서 어설프게 떠들었다간 애들이 또 그 얘기야? 창업은 도전하라! 또 그 얘기야? 그러면 강의안을 그대로 두더라도 맞춰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창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애들이 가만히 있거나 도전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전미죠. 반전미. 저는요 여기서 주의 집중입니다. 저는 도전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맞지만 도전보다도 여러분들 같은 눈이 반짝반짝한 여러분들의 창의성 같아요. 사실 창의성이 없는 도전은 의미가 없잖아요. 무모한 거잖아요. 이렇게 주의 집중을 시켜볼 수 있겠죠. 박수치기도 좋고 처음에 선물을 뿌려도 좋고 여러분 오늘 퀴즈를 마친 학생들에게는 도어 상품권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앞세우는 게 스킬이 아니고 더 중요한 태도, 지테스 자신의 태도를 그 청중과 어떻게 호흡할지를 100점은 없어요. 저도 오늘 분명히 100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왜 100점이 아니죠?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1명이든 100명이든 핏을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표준과 평균 안에서 어디를 보고 할 건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는 외적 동기부여와 내적 동기부여가 있죠. 이제 인센티브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어린아이들하고 할 때일수록 아니면 우리 주부님들하고 할 때 잘 먹히죠. 경품이나 아니면 즉석에 선물을 주거나 여러 가지로 누적을 해서 하거나. 여담이지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게임머니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청중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선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작선이 뭘까요? 그러면 작은 선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번 웃어요. 제가 큰 선물까지는 못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작선 하나 예를 보여드릴까요? 오늘 이렇게 이게 뭐 같아요? 그럼 마술용품이나 아니면 그냥 싸지만 재밌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이디어 상품. 지우개인데 햄버거 모양 이런 거. 그거 저기 100원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래요. 특히 이건 학생들한테는 안 먹히죠.
그죠? 학생들은 다 아니까 문방구에서. 근데 우리 주부님들은 오 이래요. 그러면 오 요즘 이렇게 나와요. 요거 지우개예요. 와 우리 아침 풀어보시면 우리 주부님들이 와 피드백 잘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 요거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식 웃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여기 초등학교 오늘 오신 주부님들 보니까 자녀분들 되게 초등학교가 많으시죠? 오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이거 받으면 죽어요. 애들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가지만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강의가 열심히 들으시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오늘 햄버거 100개를 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집중을 시켜서 가게 되죠. 이건 이제 외적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내적 동기부여는 이제 강사가 스킬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이 강의가 왜 필요한가? 주로 전문성 있는 강의들은 내적 동기부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냥 일반적인 특강이라기보다는 아예 배우러 왔어요. 경매 특강이다. 그럼 이분들은 사실 스킬 필요 없어요. 그냥 잔잔히 하면 돼요. 그냥 공무원 시험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것처럼 하면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딱 보게 돼요. 자,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5장 표시고요. 네, 경매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공매도 이 부분, 법률 부분 중요한데요.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강이라고 하는 환경하고 다른 거죠. 특강은 특별한 강의입니다. 외식 같은 거예요. 하지만 아침에 밥을 먹고 국을 먹는 강의는 예를 들어 대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인 교육들이나 커리큘럼이 있는 교육들은 또 강사긴 하지만 또 다른 도전입니다. 주로 지금 오늘 제가 마친 컨셉은 특강, 1시간, 2시간짜리 특강 위주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이거를 언제 줘야 될까요? 전반부에 줘야 돼요. 아, 오늘 강의를 들었더니 강사님이 재밌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대충 그냥 한번 들어왔는데 의외로 그 주제에 대해서 뜬 맞은 것 같은 얘기를 했다든지 반전미가 있다든지 새로운 정보 나도 그쪽을 좀 알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로 영상 장비는 이제 카메라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다고? 잠깐 쉬는 시간 끝나는 다음에 스마트폰에 어떤 앱으로 찍으면 좋은지 바로 유튜버가 될 수 있는지 알려준다고? 그러면 나 안 도망가야지. 원래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밀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가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 참 잘 들어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오늘 저도 좀 긴장 많이 해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의 정리가 뭐였죠? 네, 5가지였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유인물로 나눠드린 그 사이트 링크를 꼭 들어가 보세요. 자, 들어가 주실 거죠? 자,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네, 그러지 거기서 아니요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20몇 년 강의하면서 가끔 이제 아주 독한 분을 만난 적도 있긴 한데 정말 거의 드물고 대부분은 그분들도 어때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집단이 모여있으면 원래 좀 그런 나이죠. 사춘기라서 그런 거고 그것도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주로 성인들 강의일 경우에는 좀 맞춰줘요. 너무 겁 안 내셔도 돼요. 성인들 강의는 좀 맞춰줘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좀 불쌍한가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죠. 네, 꼭 들어가실 거죠? 그러면 네, 제가 검사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서 정리하고 오늘 여러분 다 까먹으셔도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릴 시간인데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서 오늘 특강이라 많은 내용을 못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이런 채널도 있고요. 제 블로그도 알려드리겠고 또 아마 저희 다음에 오시는 강사님께서 이 다음 거를 좀 하시면서 다시 마케팅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 거니까 또 오늘은 제가 한번 첫 삽을 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가서 뭐를 하든. 그래서 옛날에요 판촉물이나 기념품도 많이 줬어요. 정부에서 주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이 선물이 되거나 아니면 부채 같은 데다가 신고전화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그러면 마지막에 그런 것들 하나씩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명함 강사한테 명함은 생명이죠. 그 명함들을 가지고 정보를 담아서 나눠드리거나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특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어떤 전문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이 기관의 사람들과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관의 매니저나 우리 기관장한테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죠. 다음 강의를 주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만족도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최선을 다해보는데 거기서 그게 끝날 것인가?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통로는 없을까?
예. 요즘은 SNS가 있으시겠지만 예전에 뭐 이메일도 익숙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었겠어요? 전화번호 알려주기는 부담스럽고 그럴 때 주로 블로그 주소를 알려주거나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팬클럽들을 또 모아가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는 건데 제가 요 맥락에서 하나 이건 자랑은 아니고요. 한 4년 정도 전국에 특강을 하고 다니는 시즌이 한 15년 전,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는 네이버 카페 세상이었어요. 그때는 블로그가 이제 막 블로그 당연히 했죠. 강사니까. 네이버 카페에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초대한 분들이 나중에 1000명이 넘었어요. 지금도 그 카페에 회원들이 1000명이 넘어요. 왜요? 그분들이 안 들어오니까 안 나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그냥 몇 번 하고 탈퇴를 안 하신 것 뿐이지만 이건 진짜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강사를 하고 있거나 강사가 되고 싶다는 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편하게 믿고 농담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강의 많이 들어왔어요. 담당자는 쟤를 보도 듣보잡이라고 하나 요즘? 보도 듣도 못하던 강사인데 누가 추천을 했어. 근데 그 사람 그 프로필을 보니까 이력서를 미리 받았더니 카페 주소가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1000명이야. 어?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 강의 자료를 어떻게 했을까요? 카페 자료실에 지금도 다 올라가 있어요. 아무도 안 오지만. 네. 지금 뭐 없애진 않았는데 아무튼 강의 자료 다 공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수업하시는 분들이 PPT 자료 좀 나중에 학습하시고자 오늘 제가 핵심만 강의했기 때문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안 봐요. 안 봐. 하지만 주는 건 좋아해요. 특히 강사들한테 강사 스킬 강의할 때는 PT 자료 욕심 많이 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저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아니면 끝나고 나면 와가지고 USB로 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스킬이죠. 이런 팁이죠. 예, 저희 카페 어디로 오시면 저희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회원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마 요즘은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SNS나 유튜브가 되지 않으실까 싶고 다만 개인정보나 또 자신의 사생활과 너무 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초보 강사일 때는 그런 카톡이 너무 반갑겠지만 나중에 너무 지나치게 노출되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적절하게 사전 또 강의 중 그 다음에 강의 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까지를 미리 예상해서 또 다른 강사님들이 하는 좋은 팁들을 가져와서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강의가 시간이 좀 길게 주어져 있어서 잠깐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망가실 분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정거장 멘토의 이대면 멘토링 강의 영상 컨텐츠는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잘 셨습니다. 제가 잘 신 거죠? 여러분들이 잘 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나머지 시간은 30-40분 마무리 하실 거고요. 첫 번째 시간에 좀 말에 피치는 빠졌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했고 그 말한 내용의 핵심 내용들은 강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보자. 사실은 뭐 가르치는 사람 맞지만 그래서 역지사지해서 수강생들의 입장을 계속 생각해보자.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를 GTS라고 제가 표현했죠. 지식, 태도, 스킬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태도인데 지금 이 마음가짐이 바로 중요해요. 그래서 역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뽑아내자. 다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요점일 건가 강의 대상에 대해서 연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면 도입 부분에 따라서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로 시각화 자료나 짧은 영상도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EBS에서 나왔던 지식 채널 2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강사들한테 아주 그냥 너무 좋은 거였죠. 그거가 또 짧아요. 3분 5분짜리 영상 딱 보여주고 쉬는 시간이든 도입부든 아니면 중간이든 보여주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미 내가 해야 될 말은 다 끝난 거야.
그 영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PD들이 모여가지고 5분 안에 그 모든 걸 다 정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 지금 본 것처럼 월트 디즈니의 성공 사례가 오늘 영상에 나왔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죠. 왜냐면 영상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속도를 조절하고 화면을 만들면서 똑같은 얘기도 내가 PT로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 영상 자료들을 클립이라고 하죠. 작은 거 잘라 쓰시는 거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강사들이 배우자면 끝도 없어요. 영상 편집을 좀 기초적으로 할 줄 알고 인터넷이나 PC 활용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는 또 당연한 거고 어느 정도까지요? 여러분들이 딱 강의할 정도까지의 스킬 그런 거는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팔방미인이 되는 거죠. 조금씩 넓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동을 촉구하고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몇 가지를 정리해 드렸는지를 알려드리고 후속 조치까지도 얘기하는 강사가 되어보자. 그래서 저는 요즘 강사들한테 많이 조언해요. 멘토링이든 강사든 끝나고 나면 끝나지 말고 그분들과 그 다음에 계속 개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개별적보다 집단을 더 추천해 드려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 과정은 당연히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셔야죠. 제가 예전에 했던 특강 했을 때 뭐 9주차 이렇게 뭐 매주 만나는 분들 뭐 30명 이럴 때는요. 그분들하고 계속 카페나 또 단톡 같은 게 생긴 다음 그 전에 또 밴드가 있었잖아요. 네이버. 계속 관리했어요. 평소에 강의가 있는 날 전에 계속 정보가 있으면 또 올려드려요. 사후 서비스. 그리고 오늘 제가 딴 데 강의 갔으면 사진 올려드려요. 내가 이미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지만 원소스를 멀티 유지하면서 계속 소통을 시도하는 거예요. 강의 전부터 상상의 소통, 강의 중에는 현장의 소통, 강의 후에는 역시 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회자 아니겠습니까? MC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부수적인 활동들을 이어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자, 지금부터 나오는 PT는 여러분들 이제 자료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시예요. 자, 어떤 사람, 주로 경제교육으로 짜왔어요. 오늘 예시는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교육일 경우에는 뭘 줘야 될까? 소비하지 마! 과소비! 이게 정부가 원하는 강의 주제였어. 근데 나는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될까? 반전미도 없고, 나도 학생 시절을 거쳤지만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아이고 훈화 말씀 네 어련하시겠어요. 네 차라리 좀 학생들이니까 자극적인 사진을 몇 개 넣어볼까? 그래서 과소비를 하는 사진에 대해 좀 웃긴 사진들 그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네이버 돌리고 구글링 하는 거예요. 그 사진들 몇 장이 어쩌면 도입 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학생들 오늘 뭐 사실 여기 뭐 끌려온 학생들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이 사진 준비해 온 거 좀 봐줄래요? 짜잔 퀴즈도 들어있다. 짜잔 그랬더니 애가 예를 들어서 뭐 핫도그를 이렇게 먹고 있어. 그런데 밑에 바지가 벗겨져 있어. 정신 팔린 거지. 이 어때요? 애들이 한번 웃잖아요. 이미지와 시각화된 자료들을 한번 보잖아요. 아니면 작은 영상 클립이나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느낌을 말해볼 친구 이거는 아니라고 아까 제가 한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했을 때 재밌죠? 되게 웃겨. 이거 봐 엉덩이 좀 봐.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존댓말을 위주로 하지만 반말을 저도 오늘 그렇게 하고 있죠. 반말을 섞었습니다. 그건 소통과 친근감을 위한 거지 막대 먹게 아이고 거기 똑바로 앉아. 그래서 이게 뭐 그거 아니지. 이렇게 막대 먹은 강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섞어 쓰는 거 일부러 섞어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렇게 좀 친근한 말로서의 반말이 나오는 거예요. 친근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예 이렇게 털어놓을 때도 있어요. 오늘 사실은 내가 기재부에서 왔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요. 과소비를 방지하라는 명을 받고 이 자리에 왔어요. 여기 앞에 보이죠? 짠! 하면서 잔재주도 좀 부려보고 애들이 그럼 피식하면서 뭐야? 굴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이 사진을 3장을 오늘 이 3장만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선 실제로는 뭐 1시간 하는 거지. 10분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일단 관심을 끌면 돼요. 그래서 이 소비자 교육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업 계획서나 강의 계획 안에는 희소성, 저축 소비의 개념 이렇게 당연히 우리도 적어놓고 지침을 잡겠죠. 하지만 결국 여기에서 싸잡아서 우리가 이걸 한번 씹어 먹어보면 어떻게 돼요? 어미새가 먼저 밥을 씹어 먹고 애기새한테 주잖아요. 전달하잖아요. 왜? 애기새가 소화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거예요. 영양가는 그대로 가요. 더러워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겁니다. 여기 안에서 과연 뭐를 핵심으로 잡을 건가? 이거를 8주차 교육인가? 오늘 1시간 특강인가? 욕심내지 마세요. 8주차 특강이면 몰라도. 그럼 중간에 체험이 들어가야겠죠? 네, 같이 써보고 만들어보고. 체험도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시키면 그대로 하나요?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또 경험을 하시면서 퍼실리테이터로서 어떻게 애들을 이끌어갈지는 또 게이미피케이션, 게임 방식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그죠? 많은 연구들을 또 해야 되겠죠. 동기부여도 해야겠고. 하지만 일단 특강이다 할 경우에는 그래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친구들이 이럴 반응이 예상되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올 수는 없고 너무 진지하게 다 읊을 수도 없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용돈에 대해서만 물고 들어줘 보자. 여러분들 용돈 얼마 받나요? 예,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제가 조사를 미리 해봤어요. 그들이 안 하는 조사를 내가 해서 정보를 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평균 용돈이 일주일에 2,000원이래요. 많아요, 적어요? 예, 소통을 시도해보면서 중학생은 얼마일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괜찮아요. 예, 애들이 주로 답변을 하니까요. 답을 막 닥달하는 게 아니고 틀렸어요, 맞았어요, 뛰어나시네요, 박수, 이거는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네, 한번 저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가 10,000원 불렀죠. 경매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10,000원 그 위입니다. 애들이 그래서 자, 얼마 그랬죠? 12,000원 그 위입니다. 네. 20,000원 그 아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방송 프로를 보면서 많은 사회자들이 하는 작은 것들을 내 강의에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매 스킬을 쓴 거죠. 자, 25,000원, 25,000원, 25,000원 맞았습니다. 예. 박수 한번 줄까요? 네. 그래요. 초등학생은 일주일에 여기서 우리 뭘 해설해줘야죠. 해설해줘야 돼요. 정보만 전달하면 아나운서야. 초등학교 2학년은 얼마랍니다.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교는 30,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뉴스. 이거 강사. 하지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2,000원 주는데 왜 중학교 때는 갑자기 25,000원일까요? 그거는 집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바로 예산의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예산. 항목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액수만 생각했죠? 액수만. 물론 액수가 중요하죠. 세뱃돈은 액수가 중요하죠. 소통을 시도하는 겁니다. 세뱃돈은 많으면 좋지. 근데 그거보다 용돈은요, 만약에 내가 학원비까지 내야 된다 그러면 용돈이 100만 원이라도 모자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깎아 사 먹는 돈이다 5만 원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항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스킬은 뭐죠? 결국에는 용돈 입장 쓰는 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반전미나 좀 뒤돌아가기, 딱 넛지를 주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듯이 뽑아내서 이 친구들한테 오늘 1시간 동안은 용돈에 대한 새로운 개념. 여러분 용돈은 포켓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머니 돈.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라 한번 계획을 가지고 연습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강의 끝. 왜냐면요, 용돈을 누가 주나요? 엄마요. 그렇죠? 이 교육은 누가 받아야 되나요? 엄마요. 선생님 오늘 강의 1시간인데 10분 만에 끝났어요. 학부모 특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돈은 엄마가 제대로 줘야지. 우리 학생들이 제가 뭐가 있어. 그죠? 선생님 그럼 갈까? 이렇게 하면서 너스레도 떨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대상을 보실까요? 신용카드 사용법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생이 많다고 들었어요. 청춘정거장 오늘 오신 분들. 그러면 또 똑같은 방식이에요. 제가 이제 잔소리 좀 덜 할게요. 오늘 제가 반복 점층한다고 그랬죠? 오늘 제 강의도 똑같아요. 대학생들한테 경제강의를 갔다 이거예요. 1시간 미션이 뭐다? 신용카드를, 사실 정부는 원했던 게 뭐냐면, 기관이 원했던 건 신용카드를 다 없애라예요. 내가 강사지만, 내가 돈 받고 가서 강의하지만, 내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신용카드를 정부가 왜 다 잘라버리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취지는 알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 청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역지사지, 지피지기, 공감하면 알지. 나도 쓰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풀어야 될까? 우리는 이야기꾼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랬을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 건지, 아니면 강력한 사례인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피라미드, 신용카드랑 같이 피해 사례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럼 사례 위주로 접근해볼까?
스토리텔링. 오늘 제가 가져온 사례는 3가지입니다. 신용카드로 폭망한 사람 3가지. 데데딩, 따단. 자, 첫 번째 스타일, 두 번째 스타일, 세 번째 스타일입니다. 자, 이 양반은 신용카드가 10개 있는 분. 여기도 있어요. 네, 두 번째 분은요. 한 개도 없는 분. 이름이 뭐죠? 나소심. 네, 세 번째 분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의안을 짜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제를 잘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러면 후나쪼나 훈계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연구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 대상. 자, 성인들이신데 주로 우리 특강계통에서는 주부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또 우리 또 여성분이 많으시고 연세가 많은 할머니라든지 뭐 그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특히 이제 시골의 강의나 다문화 가족 강의 같은 거를 정부가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게 뭐죠? 이른바 취약계층 강의가 많단 말이에요. 봉사활동으로 하든 기관에서 예산이 나오는 강의들은 주로 취약계층이 예산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강의의 수준이 중요하지 않고 그 대상분들이 중요해요. 정말 여담인데요. 저도 옛날에 그 이제 할머니 강의 많이 갔어요. 동네 노인정에. 가면 그냥 노래 불러야 돼요. 오늘 말한 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저도 처음에 얼마나 또 열심히 했겠어요. 진지하게 하고. 근데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딱 들어가면 약간 이때는 좀 약간 사회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하는겨? 막 난리가 나요. 막 시끄럽고. 잠깐만요. 예. 제가 노래 한 곡 하려고 그래요. 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좀 개사한 노래를 불렀겠죠. 예. 태평양을 건너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카드값을 물어 하면서 앞에 PT를 띄워도 괜찮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지. 에이 그게 뭐냐고. 아유 어머니 저도 오늘 돈 받고 왔는데 그래도 뭐 하나 해야죠. 아니 이따가 끝날 때 잘 들어주시면 진짜 내가 진또배기 하나 불러드릴게요. 자 우리 어머님들 오늘 뵀는데 제가 뭐 장난삼아 노래 하나 불렀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딱 하나예요. 요즘요 GC 할머니, EC 할머니 지금 보이시피싱이 난리예요. 근데 여기 우리 어머님들이잖아요 주로. 근데 저 마음 알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관광 상품을 미끼로 돈 팔아먹는 놈들 그거 오늘 피해 사례죠? 근데 잘 보세요. 저하고 똑같은 놈들이죠? 이제 제가 썼던 기법이에요. 왜? 말 잘하고 너세 잘 떨고 아 어머니 이런 애들이 주로 와가지고 광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놈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여기 이 동네 왔다 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예.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또 반전을 줘볼게요. 그런데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갑자기 얼굴이 좀 저는 알아요. 제가 뭐 달래 명강사겠어요? 알아요. 뭐냐면 어머님들 알고 속아주시는 거요? 모르고 속아주시는 거요? 알고 속아주는 거요? 외로우니까 자식들이 전화 한 통 잘 안 오는데 사기꾼같이 생긴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500만 원짜리 적금 들고 가고 장판 하나 팔고 가고 하잖아요.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그때는 장난 안 칩니다. 마음을 읽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지. 급해, 도입, 중, 결국까지 실패해가지고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당황스러워, 땀 뻘뻘 나고 이제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이제 이런 강의에서 한번 팁을 보시게 되면 역시 그분들의 마음을 아는 거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강사는 좋은 직책이고 직업이에요. 자기 직업이 아니고 그냥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좋은 직분이에요. 역할이고 전문 직업 강사 같은 경우에도 참 보람 있는 일이에요. 예. 강사비도 물론 받지만 그걸 통해서 이분들한테 하나라도 어머니 그래도 제가 여름이니까 부채 또 가져왔는데 거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뽕을 뽑아 먹으세요.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노인잔치 해드리고 여기서 노래 부르면 다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부채 드시고 1544 1544 묻지도 따지도 않고 1544 여기로 꼭 전화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피해 사례를 막아줄 수 있어요. 2주 안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화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에 반납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하나만 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노래 아까 노래한다고 했잖아.
박수를 쳐 주시든지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이렇게. 네. 어머님들 건강하시고 저는 경제교육 강사로 왔지만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달할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어머님들 바보 아니에요. 네. 근데 한 가지는 우리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이 또 우리 어머님들이 시골에서 우리가 농사 짓고 있다고 도시에 있는 저같이 사기꾼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제가 전직이 의심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500만 원짜리 정기장판 팔고 가고 그거는 아니다. 위로가 필요하시더라도 아니다. 제가 와서 맨날 위로해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고 오늘 드린 부채에 있는 1544의 홍룡룡 여기로 꼭 전화 주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특강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에 강사에 가장 어울리는 방법이다. 자, 같이 노인 얘기했고요. 같이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 얘기도 드렸습니다. 주로 세 가지 다 어떻다? 피해 사례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나의 강의 설계는 무엇인가? 목차가 중요한가? 체계를 만들어서 완벽한 체계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가? 요즘은 대학교 강의도 그렇게 안 한다. 대학원 수업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학습자가 학습하고 조직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것이 바로 학습자 이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들은 단순한 스킬이나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하거나 내가 돈 벌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지테스 태도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면 스킬이 따라가는 거고 그 스킬은 지금처럼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 경험에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은 경험이라도 강의 경험을 늘려가야 된다. 나 혼자 내 핸드폰에 놓고 떠드는 경험이라도 해야만 이 방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고 많이 하시고 아니면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인지 모르지만 그래야지 된다. 제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죠? 행동을 촉구하고 있죠? 오늘은 저의 SNS 링크를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증정용, 박정용이라고 했죠. 바가지를 증정하는 증정용. 박정용을 네이버에 치시면 저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하, 이것도 은근히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사례를 훑어봤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 좀 하죠. 이제 저도 이제 가야겠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필요가 많죠. 자, 마지막 얘기는 우리 기관에서 원하셨던 건데, 비대면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몸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몸소. 비대면 시대에는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녹화도 하고 있고 유튜브 또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려면 노트북을 켜놓으시고 앉아서 하면서 해야 돼요. 진짜 유튜버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들어온 얘기가 네, 그 내용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더 좋은 방식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끼리도 조직하실 수 있고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사회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대면 강의에서 제일 좋은 방식은 장비빨보다도 사실은 처음에 문을 준비해주고 문을 열어서 강사님을 소개하는 게 원래 실제 강의 현장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온 오프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특성이 다른 건 맞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했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익숙한 강의 환경과 흐름이 있어요. 맨 처음에 소개하잖아요. 만약에 강사가 다짜고짜 시간 됐다고 해서 네,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사회자가 먼저 그런 해줘야 돼. 해줘서 매니저나 운영자가 네, 강사님 지금 들어와 계시긴 한데요. 오디오가 꺼져 있긴 합니다만 네, 화면 꺼져 있지만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 자 여러분들 뭐 했나요? 네, 다 정돈되면 그때 강사님한테 호스트를 넘겨서 강사님이 강의 자료를 공유하면서 강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요, 그 강의를 하는 현장에서의 상황이 특별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노트북을 주로 켜놓고 캠을 놓고 하잖아요. 근데 강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주로 많이 하시죠. 캠도 달려있으니까. 다른 장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데, 중간에 채팅이라든지, 유튜브로 실제로 실시간으로 하시더라도 채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는데, 의외로 그게 적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중간에 하다가 VJ가 돼버려. VJ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해서 강의 3요소는 뭐가 있습니다. 네, 누구누구님. 네, 지금 하셨는데 강의하는 어떻게 했잖아요. 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비대면 상황이라고 해서 특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현장에서 했던 강의 스타일에서 좀 더 다른 게 뭐가 있을까를 염두를 하시되 그 모형을 온라인에 옮깁니다. 이 말이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냐면요. 사실 우리는 온라인에서 올이 아니라 정확한 발음은 온라인이죠. 이 온라인에서 사실은 결국에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정, 소통, 눈빛 마주침을 똑같이 느끼고 싶어 해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서로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현장의 느낌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보시면 액션이 좀 많죠? 지금 저 앞에는 저 카메라 큰 거 하나 지금 보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저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건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 한 5명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찾고, 그리고 이제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느껴지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소주제를 정하고, 이거는 이제 장기 강의를 만들 경우에는 커리큘럼을 짜야 되니까요. 준비하시게 되고, 자, 이제 마무리 내용 들어가죠. 강의 교재, 서술형보다는 뭐 이미지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단순한 PT 교재 출력본보다는 워크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써볼 수 있는 거. 그런 거 좋습니다. 사전에 배포하고 학습지 같은 스타일인 것이죠. 현장에서는 조별 활동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1시간, 2시간 강의를 혼자 다 원맨쇼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저는 그러고 있지만 그 사이에 조별로 활동을 시키면 퍼실리테이터 사회자의 개념으로 돌아다니면서 1조 발표, 2조 발표. 진짜로 이걸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할머니들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그래서 학생들은요, 이건 여담입니다. 학생들은 잘 될 것 같죠? 어썸합니다. 학생들은 의외로 많은 교육 스킬이나 체험 학습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교구도 활용하고 교구 설명하다가 30분 가요. 거기서 싸울 수도 없잖아요. 선생님 그 말판 어떻게 옮겨요? 네, 저 선생님 네, 오늘 처음 봤는데 오늘 헤어질 건데. 그래서 의외로 저도 처음에 많이 그랬습니다만 교구를 활용하거나 토론식 학습 아직도 어렵습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부터 사회에서 집에서부터 문화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생각해보세요. 100분 토론 나오시는 분들 나름대로 수준 있는 분들끼리도 그러죠.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상과 현실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입식이나 암기식이 나쁘다고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대상이거나 상황일 때는 적절하게 너무 꿈과 이상을 추구하지 마시고 조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강의 자료는 동영상을 주의하실 점 뭐라고 했죠? PT 안에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동영상도 삽입하시면 위험합니다. 90%가 안 틀어져요. 지 노트북으로 갖다 꽂고 해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강의 현장의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잠깐만요. 편하게 하세요. 자, 내려놓고 노트북에 있는 영상 클립을 틀어서 자 보시겠습니다. 또 소리가 안 나와? 또 체킹할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 특강보다는 어떻게 한다? 초보 때는 잘 챙기기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하세요? 장기 강의거나 3회차나 8회차, 12회차 강의를 하는 그런 그런 강의 현장에서는 아유, 뭐 3회차 가서 헤매면 어때? 이미 친해졌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가능합니다. 그렇게 현장감을 가지고 준비하시고요. 게임 얘기도 해드렸지만 의외로 너무 긴 시간이 드는 게임들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는 있었는데 남는 게 없다는 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게임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게임을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여기서 같이 서로 종이에 쓴 내용들을 가위로 잘라서, 어떤 분들은 침으로 잘랐지만요, 요 카드를 만들었었죠. 우리 일조 이 친구가 쓴 카드 보고 다 놀랬어요. 이 카드를 서로 5분 동안 서로 교환하는 게임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식의 화법. 뭘까요? 이런 거보다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3가지죠? 보다는 저는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약간 능글맞은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야. 다 지는 알지. 지가 조직한 거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면서. 저는 아마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인 게 아닌 것 같다. 상대방하고 뭐를 해야 된다? 서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환은 단순히 바꾼다가 아니고, 자, 다음 PT 보실까요? 교환은 한참 유행했던 네이버 검색창 스타일이죠. 바꾼다가 아니라, 자,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짱 틀어주면서, 그때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하나 들어가도 괜찮겠죠? 딱 틀어주면서 결국 교환이라고 하는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걸 영어로 want, 한국말로 원하다, 영어로는 want, 그죠? 오직 한 가지, want, 원하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물어보자는 거죠. 예. 그걸 꼭 말해야 알죠. 우리가 오늘 교환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심리 게임이네요. 예. 그것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삼성하고 LG가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죠. 예. 그걸 말해야 하나? 예. 말해야 알죠. 예. 이런 식으로 강의안을 짜셔서 게임과 섞으셨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게임 잘했죠? 정력이 바빠요. 자, 시각교재의 중요성은 오늘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각화 자료나 영상 자료를 그 대신 짧고 굵고 클립, 이거는 검색 능력과 연관이 있고요. 여러분 서로 강사들끼리 강의 자료 공유하세요.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의 자료 안 주려고 PDF로 바꿔서 주고 다시 다 PT로 바꿀 수 있는 거 모르셨군요. 예, 그거 소용없는 짓입니다. 강의 자료는 뿌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 아까워. 하지만 내가 하늘에서 뚝 나온 강의 자료가 어디 있어요? 많은 에너지와 그걸 내가 해설하는 내가 특히 바로 내가 그 PT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것이지, 그 자료는 사실 나도 다 짜집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들끼리는 막 그렇다고 막 퍼내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해서 이 사람이 쓴 이미지 중에서 내가 짠 강의안에 맞는 게 있다. 서로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시면 좋아요. 뭐 여담이지만 강의안 가지고 특허를 낼 수도 없고요. 물론 지적재 사건의 분야가 있는데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뭐 소송을 거실 거예요. 뭐 큰 온라인 회사나 그런 입시 전문 회사나 뭐 대기업 위주의 강의를 하는 그런 저작권 세계가 아닌 이상은 좀 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강사들하고 강의 자료를 공유하고 청중들하고도 공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공유는 뭐 사실은 크게 저작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옛날보다는 저는 좀 편했습니다만 그래도 구글에서 사진을 쓰시더라도 이것이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은 체킹을 하시고 쓰셔서 혹시라도 모를 공개에 대한 부담감 좀 같이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수법에 대한 연구들도 오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린 이 자료는 강의 자료가 여러분들 참고 자료로 드린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리고 아동과 성인의 차이점도 말씀드렸고요. 대상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 매체들과 도구들도 오늘 언급을 드렸습니다. 서로 퀴즈를 내고 설문지를 돌리고, 또 요즘은 앱으로도 하죠. 강사들이 쓸 수 있는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요. 모르셨나? 네. 구글에 가셔도 그런 유사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화면에 노트북으로 제어하면서 현장에서 계속 강사들과 우리 청중들이 소통할 수 있는데, 역시 대상들 아마 이런 것들은 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잘 맞으실 거예요. 참여학습을 유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실제 오늘 현장에서는 참여학습이나 토론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구를 활용하는 학습들이 왜 어려운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적절하게 해보자.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 하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남들 앞에 서서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만 가지고 반전과 임팩트를 주는 사진과 말발을 연습하자.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나의 빈 부분, 또 내가 강의를 3번을 이어서 해야 되면 거기에 체험이 하나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1시간 특강인데 그냥 다 때려 넣으려고 하시게 되면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자, 스킬도 연구하시고 아이스 브레이킹, 워밍업 기법, 스팟 기법 이렇게 말했는데 그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또 중간중간에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 뭐 시선 처리, 뭐 움직임, 뭐 중간에 한번 휴지를 주는 것들, 아이 컨택, 이런 부분들이 원래 강사 교육에서는 꼭 다루는 내용들인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을 이 상황에 맞춰서 좀 새로 한 거죠. 그런 위주로 강의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드려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드렸고요. 자, 강사 스킬의 기본은 여러분들의 태도와 이미지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미지, 휴지 전략, 리듬감, 말의 운율, 중간에 살짝의 강약과 밀당, 그리고 특히 어떤 인생 강의의 주제 있잖아요. 뭐 치열업, 행복 특강 이런 강의를 하신 분들은 어때요? 뭐 청년들이 일어나라 이런 강의 하시는 분들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심파조로 가면 안 되지만 뒷부분에 가서 옛날에 많이 했던 거 불 꺼놓고 여기서 시 같은 게 올라가 그러면서 그 강사가 이제 나레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과연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많이들 했었습니다. 자, 뭐 요즘도 써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좋으니까요. 많이 원고를 만들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공개 안 하시더라도 서로 한번 자기가 스스로 보는 것도 좋아요. 이걸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그래요. 전문 강사가 되시는 분들은 뭐 대학원이나 강사 아카데미 가면 많이 하는 과정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강의를 너무 많이 보면 방해된다. 사실은 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저 말. 일단 저는 그냥 제 모험 답안은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 요즘 또 여러분들 시대가 좀 센스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의 집중하는 법, 이건 여러분들 이제 자료 드린 거에 대한 게 인덱션이에요. 인덱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 입법 사례를 제가 뒤에다가 대여섯 가지 넣어놨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했던 카페에 다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카페를 알려줘야 되나? 왜냐하면 10년 전에 멈춘 카페라서 네이버에다가 아니 됐어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참 또 유행했던 기법들이 있어요. NI 기법은 뉴스페이퍼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 또 디자인 싱킹, 또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많이 썼었죠. 포스트잇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전체나 조별로 나눠진 사람들의 의견을 빨리 수집해서 사실 강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근데 이걸 또 너무 원론적으로 자 조별 1조 이거 정리하셔가지고 주제 만드세요. 그러면 목소리만 커져. 2조 왜 아직 안 했나요? 자 5분 남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사실 컨닝 페이퍼예요. 작은 시장 조사를 해서 완성 못했으면 못한 대로 시간 제한 딱 그 시계 보면서 1조, 2조, 3조에서 나온 내용들 보면 자 오늘 음식에 대해서 특강을 나눴는데요. 1조에서는 역시 양이 중요하다. 2조에서는 양보다도 비타민, 탄수화물, 그리고 뭐죠? 단백질의 조화가 중요하다. 3조는 의견을 내시지는 않았지만 전 마음으로 알아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가서 우리 얘기 나눴죠, 조장님. 3조 같은 경우에는 1조하고 의견이 좀 비슷한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때 포스트잇이 도움이 되고요. 정말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기관에 또 내가 SNS를 하고 기관에서 만족도를 올리는 데는 역동성이나 사진도 중요해져.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어때요? 사진이 예쁘게 나와. 오늘 저는 2시간 한 거를 아무리 찍어봐도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캡처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특강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 조장들이 토론하는 모습. 정말 그 조장이 조장 역할을 하는 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조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인파워먼트, 위임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런닝맨 같은 거 보시면은 또 여러 예능 프로 보시면은 사회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체험학습에 대한 부분도 나왔고 견학 이런 부분도 장기 강의에서 연결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팟 종류도 제가 넣어드렸고 실천을 유도하고 싶은 부분들에서는 어떤 소스를 활용하는 부분들 또 용돈교육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홈 아르바이트를 하는 스킬들 이런 것들도 알려줄 수 있고 선물로 용돈기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줄 수 있겠죠. 자, 제가 뒷부분에 첨부해드린 내용들은 결국에는 자료 제시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번 스캔하실 만한 것들을 드린 거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그렇다고 다시 이거를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하지만 저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반복 점층했고요. 그래도 시간이 거의 2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아까 예고했던 대로 오늘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 어떤 게 있나요? 아마도 뭐 지피지기, 역지사지와 같이 강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강사는 그 전달을 할 대상,
그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그 청중들이죠. 그 사람들의 대상적 특징을 반드시 고려해서 내 컨텐츠에 취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거기 끌려왔는지, 사은품 받으러 왔다가 1시간 특강하는 것인지, 이게 학점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냥 오늘 다 같이 모여서 행사하는데 분위기만 좋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 위기에 빠져가지고 오늘 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 제가 재소자 특강 교도소에 갔을 때 그랬어요. 처음에는 오버해가지고 소년회 가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실수를 했지만 다시 너무 좋은 내용이고 자료도 좋았어요. 스킬도 완벽했고. 그런데 수강생 만족도를 보지 않아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 사람들 죄인 취급한 거잖아요. 죄인은 지들도 알잖아요. 그랬으면 내가 과연 그 1시간 동안 그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야 될까? 그 1시간 동안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나의 혹시 이것은 자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챙기시라고 말씀드렸고, 중반부에 쉬는 시간 우리 한번 가졌죠? 그 전까지 강조해드렸던 건 시각자료의 중요성, 하지만 체험학습이나 토론학습이나 여러 스킬들을 제가 목록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현장의 어떤 이야기들은 제 경험담에서 얘기 드리면서 쉬는 시간 이후에는 마지막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경제교육의 예로 수업 계획안을 이렇게 짜서 제출하지만 그것조차도 실제로 강의를 할 때 내가 마음속에 담아가는 강의야. 내가 구성하는 PT는 제출용일지 몰라도 오늘처럼 내가 와서 해야 될 얘기들은 어떤 스토리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끝으로 비대면 상황에서는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했던 모습들을 최대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셔야 된다. 자꾸 비대면에 무슨 뭐 공동 칠판 사용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채팅하는 거. 아, 비대면이 이런 게 장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집중하시면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공유 자료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강사는 서서 말하는 사람인데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이 어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면 돼요. 녹화해서 자꾸 보시고. 실제로는 몇 번 해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또 나만의 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쇼맨십을 발휘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다만 스킬을 드리자면 본인이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본인이 하셔야겠지만 1인 방송처럼 기관하고 하거나 조직화돼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 꼭 매니저나 사회자가 문을 열어주고 중간에 사회를 봐주면서 해야 되고, 질문 같은 경우에 채팅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쉬는 시간에 질문 올려주세요 하고 하면서 마무리를 할 때는 쉬는 시간에 강사는 놀지 말고 그 올라온 채팅들을 쭉 보면서 좀 쉬는 시간 동안에 봤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크게 3가지인데 마침 제가 준비한 강의 하나와 연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질의응답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NS와 연결되어 있죠. 채팅창이나 링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조 자료나 그죠? 파일 링크나 아니면 본인의 SNS 과정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더 유리하죠. 실제 강의 현장에서는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PT에다가 띄워놓고 적으라고 하거나 명함을 뿌려야 되는데 그런 링크 부분들은 즉석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카메라 상황이나 여러 상황이 다양하긴 한데 일단은 뭐 작은 스킬 면에서 볼 때는 말하는 사람 이외에는 다 오디오를 끄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도 오늘 아까 이제 오후에 어떤 강의를 이제 온라인으로 오늘은 제가 찍고 있지만 아까 오후에는 제가 하고 왔거든요. 이제 기획을 해서 강사님을 초대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강생분들이 줌을 많이 썼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한 달 전에 이 강의 의뢰받을 때는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만큼 학습자들이 많이 익숙해져가지고요. 우리 강사분들이 줌을 미리 가입하셔가지고 좀 몇 번 써보면 금방 감 오거든요. 연습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옛날에 강의 현장에 갈 때는 그 현장 가서 연습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경화면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프로필 사진도 좀 예쁘게 해서 올려주시고 그냥 박정용 써 있는 것보다는요. 예쁜 그림도 해주시고 그런 게 더 오히려 중요해요. 이름 떠 있을 때 비화면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하시는 환경 있잖아요. 뒤에. 그러면 주로 집에서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뭐 농담으로 위에는 양복 입고 밑에는 빤스 입고 강의하다가 걸렸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앉아있다가 뭐 제가 빤스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옆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쉬는 시간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그러고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 손을 바지를 지켜 이렇게 올리는 동작을 켜면서 왔거든요. 보기 안 좋잖아요. 노트북 카메라가 바로 이쪽으로 비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시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뒤에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처럼 못 하시더라도 집에서 하시더라도 역시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겠다. 뒤에 책꽂이가 있는 서재 같은 그림은 괜찮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해도 되겠습니다. 뒤에 PT를 틀어놔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화이트보드 틀어놓고 글씨를 쓰면서는 못하나요? 조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 VJ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현장 강의처럼 해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체험을 하거나 설문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눈을 마주치고 질의응답을 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 욕심을 버리자. 그걸 다 채팅창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무엇보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후에 이 강의를 보실 분들이 초보 강사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강의 활동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현장을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진다고 누가 오지 않잖아요. 강의 의뢰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팁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연락 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나 혼자만의 준비가 아니라. 사실 옛날에 강사가 되려고 아카데미나 대학원 가면요. 그 인맥 때문에 강의가 들어와서 강사가 된 거지 사실은 콘텐츠만 혼자 집에서 만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대학원 가서 그거 배운 것 때문에 강의가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써보세요. 자기에 맞게. 커뮤니티를 만들든 이미 커뮤니티가 있으면 온 오프로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강의할 때 또 같이 수강생이 되어주세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세요. 그분들 온라인 강의할 때 들어가서 봐주기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원오브댐이 돼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또 그런 강의가 있을 때 서로 또 들어와서 사람의 얼굴을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기회를 늘려가시다 보고 특히 커뮤니티 활동을 하셔야 돼요. 온오프 네트워킹을 강화하셔서 내가 하는 사업의 본질이 뭐예요? 강사는 결국에는 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 사업이고, 그죠? 네트워킹의 사업이에요. 교육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PT 만든다고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서비스맨들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업을 해야 되고 내 실력과 자격도 갖춰야 되지만 그것은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기초를 만든 다음에 초안을 계속 고친다는 마음으로 강사 커뮤니티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럼 그 강사들이 본인들이 같이 강사가 필요할 때 또 공동적으로 함께 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미심쩍지만 한 번의 기회를 줄 겁니다. 그때 잘 해내세요. 며칠 밤을 새가지고. 실수도 있겠지만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강의 섭외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위치에 가시게 되면 본인만의 컨텐츠, 즉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말은 맞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단계의 완성품을 얘기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컨텐츠가 완벽해야 된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결국에는 커뮤니티를 쌓으셔라. 그러면 오늘 여기가 어디죠? 청춘정거장이죠? 청춘정거장에 오셔서 연습하시고 여기 좋아요. 청춘정거장 팀장님한테 읍수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강의는 없겠습니까? 해보시고 또 다른 분들 강의 있을 때 와서 보기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저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앉아진다고 그러면 제가 오지 말라 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럼 또 명함교환하고 저도 강사의 꿈이 있습니다. 제 강의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우연찮게 강의 기회가 오신 분들은 그 라인을 잘 잡아가시기 위해서 수강생들과 기관의 매니저들과 커뮤니티를 강화하시면 그쪽에서 계속 강의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전문 강사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내가 또 어떤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내 강사도 있고요. 어떤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자연스럽게 내가 리더가 되면서 강의를 하시는 상황이 됐을 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나중에 은퇴 후에 강사해야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재밌고 흥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소담소담 앉아서 같이 얘기해 보시고 아는 사람들끼리니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감을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출사표를 또 아까처럼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내용 정리 드리고 제목은 강사 스킬이었습니다만 제가 강조한 건 스킬은 맞지만 결국에는 GTS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마음에 온오프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작은 경험부터 쌓아가자. 동네에도 봉사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지평을 넓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반복되는 내용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상황에서 잘 들어주셨을 거죠? 감사합니다. 자, 저는 최선을 다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백의 미를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